자, 생각하며 읽기가 힘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을 읽어도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또는 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 영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글에 따라서 또 이런 독해력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글은 잘 읽지만 또 어떤 글은 방금 읽은 게 뭐였지? 또는 차근차근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잘 안 돼서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런 걸 느끼신 분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글을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 그 글을 조금씩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글을 보시죠.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다음에 1000여 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본래의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긍정적인 역할이 뭔가요? 그 앞에 나와 있던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긍정적인 역할이죠. 이제 생각한다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긍정적인 역할과 같이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이전에 나왔던 어떤 내용을 지시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제, 중심 화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을 서술할 때 그게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를 놓치는 분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역할이란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글 읽기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능숙한 사람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생각하며 읽기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제가 쪼개서 잘라서 보여드린 두 단락 중에 뒷단락을 제하고 한 단락, 두 문장만 보겠습니다. 자,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지역축제가 열리고 지역축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이죠. 자, 혹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했구나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본인이 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우리가 약간 머릿속에 점화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면 나는 그 생각을 정말 이런 게 기억나라고 떠올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뭔가 내가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방자치제와 지역축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은 언제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BI라고 했는데 뭐냐면 문장에서는, 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까지 다 읽어야 이 지방축제가 열린다, 1000여 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린다는 것과 그 앞에 있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빨간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지점에서는 그 다음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라는 것까지만 읽었을 때 바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어.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BI라고 쓴 건 Bridge Inference라고 연결 추론이라고 합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왜 1000여 개 이상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을까? 머릿속에서 채워넣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제, 각 지역들이 각자 뭔가를 결정하고 하니까 축제들도 각자 결정할 수 있어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사이를 메워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역축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지역축제는 하면서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해서 지역축제는 이런 거잖아. 그런 거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지방자치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방자치제가 어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가 아닐 때와 현재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사람마다 각자 있을 겁니다. 또한 지역축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축제와 지방자치제 각각의 지식이 서로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지역축제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단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것으로 가능해지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역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 라고 하는 게 바로 지역축제에 대한 생각이고요. 지역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서 그걸 떠올리는 것이 왜 유용하게 되냐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보면서 지역 축제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남겨놓는 거죠. 그게 연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지금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만 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 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만 한 거예요. 근데 이해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서 그렇지. 지역 경제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놓는 거죠. 이렇게 꺼냈기 때문에 그것은 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마음속에 꺼내고 그걸 이 글에서 마치 접한 것처럼 이 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좀 차이가 나옵니다. 다음 단락을 볼게요. 그러나 각 지역의 축제들이 주로 대중공연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봤을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글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글을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이 글은 나는 그런 거 안 생겼는데 하지만 어떤 글을 읽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아 나 이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어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다른 글에서 생겼던 어려움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안 생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왜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이전에 나왔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차리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자, 이런 이전에 말했던 어떤 내용을 지시한다는 걸 못 알아차리게 되면 앞단락의 내용과 뒷단락의 내용이 서로 통합을 못해서 결합이 안 돼서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게 돼서 우리는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서로 다른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담아놓을 수 있는 그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가지수가 너무 많아지면 못 담습니다. 마치 전화번호 8자리 이상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 텍스트와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이 텍스트 이 글자만 보고서는 두 개가 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역할이 바로 앞에서 말한 지역 경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개념, 즉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단어, 그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이다, 좋은 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이 표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쪽으로 다시 불릴 거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가 긍정적인 역할이란 걸 딱 본 순간 맞아.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 긍정적인 것에 대해 해당하는 게 마음속에 있었어 라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제가 회색으로 이렇게 취소선이라고 해서 가로줄을 쫙 그어놓은 부분이 있죠. 회색으로. 그러나 각 지역의 축제들이 이 부분. 자, 이게 뭔가 어떤 방해꾼입니다. 이게 왜 방해꾼이냐면요. 이제 이게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방해꾼이고요. 글을 잘 읽는 분들한테는 도움이에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위쪽에 있는 그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이 부분과 긍정적인 역할처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내용, 그러니까 긍정적인 역할처럼 어떤 부분을 읽고 그 이전의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실제 글읽기에서 많이 있는데 여기 제가 취소선으로 그어놓은 것 같은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 서로 멀어지죠. 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결을 못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을 이해하는 전략이 좋지 않거나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놓치거나 그것을 글이 흘러가는 그 주제를 항상 마음속에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글을 잘 읽는 분은 도움인데 글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한테는 방해꾼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글을 잘 읽으시는 분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역 축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주민 단합에 이바지하겠네라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는 건 지역 축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막 준비하고 함께 뭘 연습하고 또 회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류를 하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하니까 또 돈 벌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단합에 이바지가 되겠네. 그래, 맞아, 그렇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즉 추론을 이렇게 한 분들은 글을 잘 읽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 이건 뭐예요? 텍스트 그대로가 아니라 텍스트를 보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떠올린 거죠. 즉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를 발생을 시켜놓으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는 서로 연결이 잘 됩니다. 연상이 잘 돼요. 마치 잘 섞일 수 있는 어떤 물질 상태 같아요. 근데 텍스트와 텍스트는 그냥 연결이 안 돼요. 아까 긍정적인 역할도 아이디어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읽었던 지역 축제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 어떤 아이디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그냥 이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즉 지역 축제가 이런 거니까 이바지하고, 또 타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게 지역 축제니까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지역 축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막 이제 마음속에 떠올려서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려놓는 거죠. 지역 축제에 관한 것들을. 자, 그런데 이렇게 떠오른 이 어떤 지역 축제에 대한 지식이 뭐하고 만나냐면, 지역 축제들이 지금 여기 취소선에는 이 방해꾼이라고 했던 것 또는 도우미가 되는 이 내용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서도 마음속에 뭔가를 떠올려야 되죠. 각 지역의 축제들이 주로 대중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만약에 어떤 뭐 머드 축제를 갔거나 무슨 산천어 축제를 갔거나 이러신 분들은 맞아 거기 갔더니 연예인 공연을 하더라, 이런 걸 본 분도 계시겠죠. 안 본 분도 있고요. 또는 가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더라라는 걸 안다면 그렇겠네, 또는 안 하더라도 대중공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중공연은 이런 건데 연예인이 와서 뭔가 공연을 해.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했더니,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지역 축제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고 행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과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자, 다르다는 걸 느끼려면 지역 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놨던 사람은 대중공연을 봤을 때 마음속에 떠올리는 대중공연에 대한 지식이 있죠. 대중공연에 대한 이미지. 자, 그 이미지와 지역 축제가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 이미지를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역 축제가 보통의 그 원래의 지역 축제가 어떤 지역 축제의 그 형태와 지금 대중공연이나 이런 어떤 기념품이나 먹거리를 판매하는 형태의 지역 축제와 뭔가 어울리거나 유사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끼리, 관념과 관념끼리 이렇게 뭔가 비교하고 연산이 잘 돼요. 그런 걸 지식을 연상을 시켜놓은 다음에는. 근데 그걸 안 하면 대립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축제들이 주로 대중공연을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뭔가 연결되고 비교되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그것과 무관한 문장을 읽는 게 돼버리면,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이전에 나왔던 그 문장에 대한 내용들, 즉 지역 주민의 단합에 이바지하는 것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대중공연과 기념품 및 먹거리를 판매하는 이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왜 활성화시키지? 그 부분이 멀어집니다. 또는 지역 경제를 왜 활성화시키는지, 지역 축제가 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 내용이 지금 지역 축제들이 대중공연하거나 먹거리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이제 관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운데 내용 때문에 앞에 내용이 끝에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연결을 마음속에서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글을 잘 읽으시는 분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맨 처음에 떠올렸던 지역 축제가 어떤 것이냐, 맞아,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단합에 이바지해주는 그런 지역 축제의 형태를 떠올린 것과 대중공연과 또 기념품 판매하는 것, 이것들이 만나면 이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그런 추론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제가 좀 반복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이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지역 축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축제
내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여기서 내실화. 이 내실화는 뭘까요? 자, 글을 이해하는데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실화를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실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전적 의미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사전을 외우고 있지도 않지만 그 사전적 의미와 좀 비슷한 마음속에 뭔가를 이제 개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개념을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말이 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글에서 말하는 내실화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죠. 즉, 이 문맥의 내실화의 원래의 개념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이 글에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즉, 여기서의 내실화는 그러니까 지역 축제가 뭔가 기념품 판매하고 대중공연을 하는 것에서 실제로 단합의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실화란 지역 주민 단합의 이바지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관념, 앞에서 이어져 오는 것처럼 앞에서 이어져 왔던 그런 지역 축제가 주민 단합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게 해주었던 그런 형태의 지역 축제. 자,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이죠. 그런 지역 축제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긍정적이야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마음속에 떠올렸던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 지역 축제의 모습, 그 형태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낸 다음에 그 그려낸 쪽으로 되는 게 내실화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이 이 정도 읽어지니까 이제 다음 단락에 보면 지역의 개성을 담는 것, 이런 거는요. 그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졌던 지역 축제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에서 떠올린 것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음속에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하는 거죠. 개성을 담는 것. 맞아. 개성을 담으면 걔네 거잖아요. 그래서 안동민속축제, 개성 담아져 있네? 강릉 단오제, 강릉의 개성이겠네? 그러다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릉에서 강릉스러운 걸 하니까 원주에서 강릉스러운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주를 가는 게 아니라 강릉을 가요. 강릉 단오제를 보기 위해선. 그럼 원주는 뭘 하느냐? 강릉스러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원주는 또 원주스러운 축제를 하죠. 그럼 또 원주에 있는 축제를 보러 원주를 가요. 근데 강릉이랑 원주랑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고 말죠. 또는 다 가면 지역 축제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해를 하면서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쭉 정리하면서 이 글 마지막에 가니까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또 새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표현도 역시 우리가 가졌던 그 지역 축제의 어떤 이런 지역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지역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좋은 영향을 얻을 수 있구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과 통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또 다른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그 단합에 이바지하고 자긍심도 고취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지역 단합을 이바지시켜주는 게 말하자면 자긍심 고취랑 통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민을 단합시켜준 그런 축제는 바로 자긍심도 고취시켜주는 거니까 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관광객 유치라는 것도 그게 결국 지역 경제에 기여해주는 타지방 사람들의 돈을 여기서 소비하게 가서 그 지역이 돈을 버는 그 말인 거죠. 그게 통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우리의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끼리 이렇게 만나고 통합돼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정말 텍스트만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읽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생각과 생각이 결합해서 우리는 이 글을 전체를 읽고 나서 글 전체에 대한 어떤 내용을 표상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또
또 응집성이 있는 그런 내용 요약을 마음속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잘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